누구를 위한 브랜드인가를 뾰족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사람들은 뭘 사지?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정말 큰 카테고리에서 시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성공의 길을 기록하는 블랙노트 PM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현상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I 쓰시죠? 요즘엔 AI가 일정도 잡아주고 회의록도 써주고 계획표도 써주는 시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점점 안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디지털 플래너 시장이 점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시장 한가운데 계신 분 모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구 브랜드 넬라의 공동 창업자 김예샘 대표님 입니다. 안녕하세요. 넬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제품 총괄을 하고 있는 김예샘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2명과 2020년에 디지털 문구 브랜드 넬나를 시작했고요. 내일을 나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해서 지금은 디지털 문구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AI가 일정도 잡아주고 회의록도 작성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이어리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이야기,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더 커졌어요. 이게 글로벌 다이어리 플래너 시장이 58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래너 앱 시장도 47억 달러라고 합니다. 일부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2032년까지 디지털 플래너 앱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같은 흐름이에요. 메이저 브랜드들이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큰 브랜드들, 대형 문구 회사인 모닝글로리에서도 디지털 플래너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다이어리를 매해 내는 커피 브랜드에서 디지털 플래너를 내기도 했고요. 빙그레라든지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런 우리가 알만한 큰 브랜드에서도 디지털 플래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넬나에서 또 디지털 플래너를 처음에 2020년에 만들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팔려? 그걸 누가 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번 써보기도 하고 써왔기도 했고, 그래서 뭐 아이패드에서 쓰는 플래너뿐만 아니라 뭐 노션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플래너를 계속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플래너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디지털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내 주변에 있는 편리한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건 종이가 완전히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구 박람회라든지 종이 문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벤타리오라는 문구 페어는 작년에 25,000명이 넘게 방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과 종이를 병행하는 사용자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만 들어보면 종이 플래너와 디지털 플래너의 과도기라기보다는 공존하는 시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효율만 따지면 디지털 플래너 하나로도 충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이 플래너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디지털 플래너가 편한 건 맞아요. 뭐 백업도 되고 검색도 되고 무한하게 페이지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펜도 그냥 애플 펜슬, 그냥 그 기계에 들어있는 펜슬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 펜이나 형광펜이나 뭐 색연필이나 다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한 건 맞는데, 근데 사람의 뇌가 꼭 편함만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옷도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취향대로 골라서 입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나를 잘 표현하는 거면 그걸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으로 쓴다는 행위, 그거 자체의 매력은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AI라든지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경험 자체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으로만 쓰는 것보다 손글씨로 쓰면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깜지를 쓰거나 직접 외워야 되는 건 손으로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으로 쓰면서 더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안에 더 남기거나 이런 것도 손글씨가 계속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플래너도 일기도 내 손으로 직접 썼을 때는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손글씨에 남아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때 상황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면서 그게 손글씨의 매력을 절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 트렌드 코리아를 좀 열심히 읽는데 공식 10개의 키워드로 선정된 물성 매력이라는 흐름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이 발달하고 AI가 일상에 들어올수록 오히려 진짜 손에 잡히는 것, 직접 체험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가 다시 인기를 끌고 손글씨 다이어리가 다시 부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정교해질수록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의 흔적에 더 가치를 둔다고 하죠. 저도 그런 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디지털 문구 브랜드인데
필름인데 종이 질감 필름을 만들거든요. 아이패드에 붙이면 그 유리 느낌을 종이 질감으로 바꿔주는 그런 필름이에요. 필름과 함께 펜촉도 만드는데 펜촉도 직접 쓰면 우리가 옛날에 문구점에서 연필 써보고 펜 써보고 그 필기감을 골랐던 것처럼 펜촉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패드에 종이 필름을 붙이고 그 펜촉을 쓰면 진짜 종이에 펜으로 쓰는 느낌이 나요. 왜 그런 걸 만들었냐면 고객들이 그런 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이 편한데 종이 느낌이 그립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래너를 쓰면서도 아 이거 좀 유리에 쓰는 느낌이 편하지 않은데 이거를 더 종이처럼 쓰려면 종이 필름이 필요한데 어떤 종이 필름이 좋지? 이렇게 찾으면서 저희가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경험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이 플래너를 더 잘 쓰게 해주는 필름이라든지 펜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대 종이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AI가 일정도 짜주고 알림도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굳이 다이어리를 사잖아요.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직접 본 다이어리를 진짜 쓰는 이유, 그리고 나다움, 갓생 같은 키워드가 동시에 뜨는 흐름, 그 안에 진짜 욕구를 뭐라고 보세요? 사실 AI가 진짜 잘하는 게 효율이잖아요. 정말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검색도 안 해도 되고 글쓰기도 안 해도 되고 이메일도 내가 안 써도 막 다 써주고 그러잖아요. 뭐 일정 정리, 알림, 뭐 자동화 AI가 다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이어리에서 원하는 게 효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간직하는 경험이에요. 그 두 번째는 효율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감각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화면 안에 담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다이어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제가 AI가 한창 챗GPT가 막 이렇게 부상했을 때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챗GPT로 쓰는 것이 조금 일상화가 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게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일기를 직접 손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그거 하려고 보니까 나 어떻게 일기를 시작했지? 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빼고 일부러 글쓰기 하는 모임을 했어요. 사람들이랑.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AI를 덜어내고 직접 글을 쓰는 경험. 근데 그게 되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 느낌도 되게 좋고, 그렇게 하니까 AI가 효율적으로 예쁘게 정리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을 내가 직접 쓰는 것의 감각이 되게 새롭고 좋거든요. 그런 마음이 계속 모여서 문구라든지 손으로 쓰는 시장 이런 것들은 죽지 않고, 그리고 AI가 더 고도화될수록 이런 경험을 오히려 더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AI는 효율을 잘하는데 그건 누구나 똑같이 잘하잖아요. 나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뭐 챗GPT한테 일정 짜달라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같으니까 비슷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표현 자체 하나하나 그 디테일 자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의 무언가에 더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도 뭐 나다움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갓생, 뭐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AI가 표준화될수록 개인은 나만의 것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내가 한 줄을 쓰는 거, 이것도 다이어리나 디지털 플래너가 가볍게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디지털 플래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10년 뒤에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더 갈라질 것 같아요. 한쪽은 AI에게 완전히 맡기는 영역, 그리고 다른 쪽은 사람이 직접 하는 영역.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서 각자 더 커질 것 같아요. AI한테 맡기는 영역은 일정 정리하는 거,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으로 효율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할 거고, 효율이 키워드인 영역은 그쪽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맡기고 있으니까요. 대신 사람이 지키는 영역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 자체가 가치인 영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가 못하는 분야고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도 더 늘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관리하게 해주면서도 디지털의 어떤 편리함을 조금 더 가져와서 편안하지만 편리한, 저는 디지털 플래너를 쓰고 난 뒤에는 쌓여있는 노트나 플래너들이 이제 집에 확 줄었거든요. 그거를 디지털이 다 대체하니까 요만한 기계 하나에, 아이패드 하나에 다 들어있고, 이것도 사실 클라우드에 옮겨져 있는 거니까 다른 기계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편안함 속의 편리함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결국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펴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6년 동안 고객들을 봐오신 입장에서 예샘님이 생각하는 다이어리란 뭔가요? 다이어리는 예전에는 일정 관리 도구였다면 지금은 나를 만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내일을 나답게를 줄여서 넬나거든요. 그래서 나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지금 현재의 나 자체도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이상향의 나도 아니고 그 사이를 메꿔가는 나의 선택들이 나다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리는 그걸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을 다이어리에서 하는데, 계획을 하는 건 나는 이렇게 내 시간을 채울 거야 라고 선택해서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그 플래너에 다 담겨요. 그리고 그게 됐든 아니든 일기를 쓰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남잖아요. 내가 하루에 진짜 느꼈던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래너만 써도 내가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남고요. 일기를 쓰면 진짜 내가 그 시간에서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가 남으니까 그게 진짜 나다운 나로 가는 결과물, 증거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나에 가까워지면 그건 정말 내가 원하는 나고 실제로 내가 된 나니까 그게 정말 나다움이거든요. 사람들이 다이어리에 진짜 많이 쓰는 건 거창한 계획보다 그냥 오늘 뭐 해야지? 뭐 그냥 간단한 투두리스트, 아니면 나 오늘 누구 만나야지? 나 오늘 이런 내용으로 미팅해야지? 아니면 나 오늘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끄적여 놓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짧은 한 줄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라는 흔적이잖아요. AI는 이걸 대신 해줄 수 없고 대신 써줄 수도 없어요. 내가 직접 살아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작은 성취감을 줘요. 저는 진짜 제가 만든 다이어리에 보면 위에랑 아래랑 그 체크리스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통 위에를 업무용으로 쓰고 밑에를 내 개인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쓰는 거 정말 작은 것도 있거든요.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리기, 아니면 뭐 사과 주문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체크 표시 하나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성취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뿌듯함에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AI가 자동으로 처리해주거나 뭐 체크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체크하면서 느끼는 그 경험, 그 뿌듯함, 이거는 대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나의 경험, 내가 직접 하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내 손으로 직접 남기고 나의 표현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다이어리의 존재의 이유고 앞으로도 잘 될, 제가 계속 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고 나를 만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는 나를 만나는 공간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사람들이 다이어리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구나 느끼셨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사실 리뷰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순간이고요. 사실 그냥 거창한 게 아니어도 저 이거를 쓰면서 제가 좀 더 1년을 진짜 체계적으로 산 것 같아요 라든지 1년을 좀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나태하게 보내면 좀 후회가 몰려오는 사람인데 그런 순간이 거의 없이 1년을 정말 멋있게 산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리뷰들이 정말 딱 와닿는 순간이고요. 어떤 딱 하나의 순간을 고르자면 플래너를 쓰면서 내가 원하던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넬나에서는 넬나 프렌즈라고 하는 넬나의 제품들을 먼저 써보시고 뭔가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프렌즈 분들 중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대부분 뭔가에 합격했어요 인 거예요. 저 원하던 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니면 저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렌즈를 졸업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나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다이어리가 사람을 갑자기 바꿔준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던 분들이고 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로 넬나를 선택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넬나는 그 목표를 매일 다시 보게 해주고요,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게 해주고 또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다시 보고 체크하고 고치고 마음을 다잡는 과정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다이어리의 힘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직접 그걸 내재화하고 직접 다시 보게 만들고 체크하는 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 목표를 대신 이뤄주는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계속 확인하게 해주는, 내가 원하는 나의 간격을 좁혀주는 그런 기록의 공간이에요. AI는 더 발전할 거고 디지털 플래너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커진다보다 어떻게 변화할까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네,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갈라질 것 같아요. 디지털 플래너는 종이를 포함하는 큰 플래너 시장의 세 카테고리, 그래서 그 안에 또 1인 시장도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뾰족한 니즈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취향은 더 뾰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다양해지는데 그런 다양한 것을 흡수하는 개인 창작자 시장 역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플래너는 사실 처음에 큰 자본이나 제작 난이도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작은 니치한 취향들을 타겟하는 창작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런 것도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커진다보다 커지는 중에 갈라진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디지털 플래너 앱 시장이 24년에 46억에서 32년에 154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거 안에서도 더 세세하게 갈라질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성장하고 분화되는 거에서도 좀 3가지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뭔가 플래너인데 하이브리드 플래너,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제품, 뭔가 QR코드라든지 뭐 앱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도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투두리스트처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세세한 사람들의 개인의 니즈를 좀 반영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 1인 창작자 시장인 것 같아요. 개인이 나의 디자인, 나의 니즈를 반영한 플래너를 만들어 팔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디지털 굿즈는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보내줄 수도 있고 외부로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랑 재고 부담이 적으니까 해외 고객한테도 판매하기가 되게 쉬워요. 전 세계에 그냥 판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도 되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니치한 시장으로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1인 창작자가 제작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글로벌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일 것 같아요. 디지털 굿즈는 물류랑 재고 부담이 적어서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진입이 쉽다는 거랑 성공이 쉽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과거에는 넬나샵에도 그런 외부 창작자 브랜드가 입점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외부 입점하진 않고 넬나에서 제작한 것만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플랫폼, 위버딩 같은 플래너 플랫폼에는 30개국 이상 작가가 활동 중이고 이거는 실제로 굿노트라는 큰 노트 앱과 함께 여러 나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기 디자인으로 부수입을 만드는 분, 본업이 된 분들 둘 다 있어요. 넬나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종이 질감 필름, 실물 타이머도 만들고요. 글로벌로도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대만 펀딩, 일본 펀딩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자체로 성장을 한 다음에 디지털 플래너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쌓아가면서 글로벌로도 같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구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려는 분들께 이거 한 가지는 꼭 점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른 디지털 플래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께도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점검하면 좋겠다 싶은 건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가를 뾰족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사람들은 뭘 사지?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정말 큰 카테고리에서 시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고 연령대도 나라도 뭐 가치관도 성별도 모두 다른데 이걸 그냥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라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전에 시장이 분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니치한 시장이 계속 있고 그런 니치한 시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굴 위한 브랜드고 누구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브랜드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보통 제품이나 뭐 기능, 가격, 마케팅 다 고민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한 무엇을 만드는가. 이게 한 줄로 정리가 돼야지 제품이나 메시지가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기준이 생겨요. 디지털 문구는 물류와 재고 부담이 적어서 초기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팔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로는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요. 차별화는 누구를 위한 어떤 톤의 어떤 제품이냐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그게 운 좋게도 되게 명확했어요. 내일을 나답게라는 슬로건이 그거고요. 저희도 계속 흔들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메인에 뒀던 건 내일을 나답게라는 방향이었고요. 제품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누구의 어떤 하루를 돕고 싶은지는 계속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향성과 그 뾰족함을 지켜왔던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 다이어리나 기록 도구를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다이어리 꼭 한번 펴봐야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AI가 회의록도 써주고 메일도 써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다 해주는 시대에 직접 뭔가 다이어리를 쓰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내가 직접 쓰고 내가 직접 남기는 거에 대한 가치는 더 소중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나 그때 어떻게 살았지? 나 그때 뭐 했지? 내가 그때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뭘 실천했었지? 이런 나에 대한 증거를 찾았을 때 이 기록은 정말 소중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됐을 거예요. AI가 이를 대신해 줄수록 이런 내가 남기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질 거거든요. 미래에는 더 그럴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다이어리를 만들고 디지털 문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쓰는 것에 대한 가치는 뭔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가 그때 쓸 수 있는 표현과 말들로 그때를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는 복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를 남기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씁니다. 내일을 나답게 살고 싶으신 분들, 지금의 나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 내가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나게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 줄,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 다이어리 시장이 왜 점점 더 커져가는지 그 답이 효율이 아니라 의미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블랙노트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깊이 있는 성공의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